27번부터 볼게요. 이게 확률통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거라고 믿어요. 보겠습니다. 27번. 문자는 A 3개, B 2개, C, D 하나. 그래서 이게 중복된 문자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자 번호는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각 상자에 한 장의 카드만 넣겠대. 그러면 하나씩 쭉쭉쭉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A가 적혀있는 카드에 들어간,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간 그 3개 상자가 있을 건데, 그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그냥 홀수 말고 A를 그냥 이렇게 넣어본다고 생각해 볼게. 2번, 4번, 6번 이렇게 넣으면 2번, 4번, 6번 즉 숫자 2, 4, 6을 더하면 얼마?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그렇게 더해 볼 건데 A 카드가 들어간 상자의 번호를 더해 볼 건데 그게 합하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게 몇 가지가 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즉 3개의 숫자가 합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봐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3개가 합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3개 합쳐서 홀수가 되는 경우. 그렇지. 홀수 3개. 그러니까 홀 이렇게 더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홀은 결국 A가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다 홀수란 얘기네. 그지? 또는요. 두 번째. 짝홀. 그렇지. 짝수 2개랑 홀수 하나만 있어도 합하면 홀수입니다. 또 있나요? 없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1번 홀, 2번 짝짝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니까 홀수는 누구야? 1, 3, 5, 7 이렇게 되고 짝수는 그 사이에 있는 2, 4, 6 이렇게 되겠죠. 구분을 해놓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A가 들어갈 숫자들을 홀 정해주면 되죠. 그럼 홀수 몇 개 있죠? 4개 있죠? 4개 중에 A가 들어갈 몇 개를 선택하면 되지? 3개를 선택하면 되죠. 맞나요? 그런데 A라는 문자 자체는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 바꾸는 것까지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괜찮니? 그래서 홀을 만족하는 홀수 3가지를 선택만 해주면 되니까 자, A 카드라고 할게요. A를 결정하는 방법은 결국은 4개 홀수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과 같더라.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상자 번호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홀수 3개를 택했는데요. A가 들어갈 홀수 3개를 택했는데 뭐 1, 3, 5를 택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A라는 카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괜찮지? 지금 A 카드를 넣을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본 1, 3, 5를 선택했을 때 하나를 봤어요. 자, 남은 카드가 누구냐? 지금 남은 카드가 B 2개, C 하나, D 하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넣긴 넣어야겠죠? 어디다가? 남아있는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 결국은 뭐야? B, B, C, D를 2, 4, 6, 7에다가 집어넣는, 다시 말하면 B 2장 C, D를 나열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거 나열해 봅시다. 어떻게 하죠? 민규? 4팩을 전체 4가지 나열 4팩을 중복되는 거 B 2개니까 2팩으로 나눈다. 이거 얼마야? 12. 그래서 A 들어갈 곳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B, B, C, D 들어갈 곳 결정하는 게 12가지니까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4가지와 12가지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48가지.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들어갈 번호가 짝수 2개, 홀수 하나래요. 그럼 아까처럼 A를 결정을 할 건데 이번에는요. 첫 번째 뭐 해야 돼? 짝수 2개 결정해야겠죠. 아까 짝수 2개인데 짝수가 2, 4, 6 3개였거든. 그러면 전체 3가지 중에 짝수 2개를 골라주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거는 A가 짝수가 되는 두 가지를 골라준다. 동시에 홀수는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홀수 하나 골라주는 게 아까 홀수 4개가 있었거든. 그러면 홀수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A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가지가 이제 A 카드를 집어넣는 방법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그 12가지 중에 하나인 예시를 적어놓고 봅시다. 6, 7, 8, 7까지. 그래서 지금 짝수 2개, 홀수 하나를 골랐으니까 그거를 12가지 중에 하나인 2, 4 짝수 2개에다가 A를 넣었고요. 홀수 뭐 5에다가 넣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2가지 중에 하나의 케이스야. 이렇게 되면 역시나 남아있는 상자의 번호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거고 집어넣어야 되는 카드도 B 2개, C, D 하나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4개의 번호 상자에 B, B, C, D를 나열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네, 그치?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 카드를 넣고요, B, B, C, D 카드를 넣고요. 그래서 144가지. 뭐 정도 할만하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8번 보겠습니다. ABC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거가 되겠고 가족권을 보면 A, B, 제곱 C가 720이랍니다. 와, 그러면 720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좀 봐야겠고요. B 제곱이니까 뭔가 숫자가 있으면 그거 제곱 형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라는 거는 1 이외의 공약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니까 서로소가 아니려면 1 이외의 공약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적어 놓을게요. 1 외의 공약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0 한번 소인수 분해 해볼게요. 720은 간단하게는 8 곱하기 9 곱하기 10 뭐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8은 2의 3제곱이고 뒤에 10이 2 곱하기 5니까 2의 4제곱, 3은 제곱, 그리고 5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어보면 이게 가족권에서 A, B, 제곱,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일단 숫자 5 한번 볼게요. 소인수 5. 얘는 B가 될 수 없죠. 그치? 왜냐면 B가 되려면 그거 제곱 형태로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제곱 형태로 들어있는 녀석은 아니니까 여기는 B가 될 수 없구나.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제곱해서 되는 애들이니까 여기 보면 뭐 2의 4제곱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 B제곱 대신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방금 해석했던 5라는 소인수는 B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A 아니면 C에 들어가야 돼.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B제곱을 기준으로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왜? 5는 안 들어간다고 배제를 할 거니까 2의 4제곱, 2는 4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3 2개나 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B제곱을 기준으로 볼게요. B제곱을 위에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3의 제곱이 B제곱이야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겠지, 그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여기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1이라는 녀석이 존재하죠. 여기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그럼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1은 생략해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B제곱이 1이니까 남아있는 A 곱하기 C가 그대로 2의 4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족하는 지금 AC를 정해주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되는데요. 맞지? 지금 어떤 경우가 되냐면
B제곱이 1이니까 A는 뭔지 모르겠고 A를 그냥 쓸게요. A는 뭔지 모르겠고 B는 1이어야 하고 C도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A와 C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순서상의 개수와 똑같아요. 맞죠? 그럼 몇 가지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해볼게. A가 만약에 2의 제곱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해볼게요. 5도 가져간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곱해서 우변에 있는 녀석이 돼야 되니까 2의 제곱이 있어야겠고 3의 제곱이 있어야겠어요. 이게 지금 A와 C의 순서상이라는 얘기야. 맞지? 요렇게 하나야. 괜찮아요? 그러면 5를 저쪽에 주면 즉 2의 제곱 곱하기 안하고 2랑 2의 제곱 3의 제곱에다가 5를 C에다가 주면 A와 C가 또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순서상이 또 하나 발생하는 거야.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겠죠. 아니? 결국은 가만히 보면 여기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곱하기 있는 애들은 여기에 쭉 나열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곱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돼야 되니까 왼쪽에 A를 결정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A는 어떻게 결정할 거야? 여기 있는 애들 그냥 꺼내서 쓸 거지. 이해되니? 여기 있는 애들 꺼내서 쓸 거잖아. 극단적으로 아까 B를 정했을 때처럼 만약에 A를 1로 정했어. A를 1로 정하면 나머지 애들이 전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볼 건데 사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소주의.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건 세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A를 앞에 있는 A를 결정하는데 얘네들은 결국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에서 꺼내서 쓸 거란 말이지. 그게 몇 개니? 이거부터 세볼게요. 그게 뭐야? 2를 4개까지 쓸 수 있고 3을 2개까지 쓸 수 있고 5를 하나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이 되겠죠. 꺼내서 쓰는 거니까. 다른 숫자는 안 넣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A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주어진 숫자의 약수를 센다는 내용과 같아요. 그러면 약수 개수 구해봐야겠죠? 민서 약수 개수 어떻게 구하니? 소인수분해에서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지수 더하기 1씩 해서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1, 5, 2 더하기 1, 3, 5의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2. 그래서 30가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로소인 경우는 빼야 되거든? 서로소인 경우. 아까 나 조건에서 서로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서로소인 경우를 빼야 되는데 서로소인 경우는 어떨 때 발생하는 거야?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로소인 경우는 봐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수가 소인수는 2, 3, 5고요. 거기에 거듭제곱 2는 4개, 3은 2개, 5는 하나 가지고 있어. 만약에 여기 첫 번째 줄처럼 2의 4제곱을 2개씩 나눠 가졌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소가 아니지. 그렇다면 뭐 3개 하나 가져도 서로소는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한쪽으로 몰빵해버리면 서로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2를 4개 몰빵, 3을 2개 몰빵, 5는 어디 하나에 이렇게 AC에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빵하는 방법이야.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보고 AC에 할당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2의 4제곱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3의 제곱도 AC에 할당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5도 2가지, 총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세도 되고, 또는요 도착하는 녀석 AC를 기준으로 봤을 때 AC 중에 2의 4제곱, 3의 제곱, 5로 대응될 3가지를 뽑아주면 되겠네. 그 녀석이 2개 중에 3개 뽑는 중복순열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시
2의 4제곱을 할당하는 방법 2가지, 3의 제곱 할당하는 방법 2가지, 요거 2가지에서 8가지라고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3제곱 8가지가 되겠죠. 이만큼은 다 서로소라는 얘기야. 왜? 2를 나눠 가지지 않고 3도 나눠 가지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b제곱을 1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전체 30개에서 서로소가 되는 8가지를 빼는 거, 그래서 22가지가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1을 했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b제곱의 케이스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다음 큰 숫자인 2의 b제곱이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제곱을 이제 b제곱이 가져갔어요. 그럼 2가 아까 4개 있었으니까 남아있는 a 곱하기 c는 2 2개 남고 3 2개 남고 5 하나 남은 상황이야. 맞지? 그럼 아까 하던 것처럼 또 해볼게요. 첫 번째 약수는 바로 갈게요. 더해서 1 더해서 곱한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1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소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번에는 한쪽으로 몰빵하면 되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5라는 녀석을 A와 C에 몰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도 몇 가지야? 인규야 몇 가지니? 18가지. 예? 22가지. 그럼 이상하지 않니? 약속에서 찾는 게 18가지밖에 안 되는데. 서로소인 경우는 몰빵한다 그랬죠, 그죠? 몰빵 몇 가지씩? 8가지. 8가지. 얘도 8가지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8가지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요 18개에서 서로소인 8가지를 뺀 10가지 이렇게 되겠다. 이런 흐름이 되겠죠? 괜찮니? 세 번째 비슷해요. 이제 3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b제곱은 3의 제곱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 곱하기 c는 이제 남아있는 숫자가 2의 4제곱과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똑같죠? 첫 번째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순서쌍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가 같으니까 약수 개수를 세보면 5 곱하기 2,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서로소인 경우를 생각해보죠. 서로소는 한쪽으로 몰빵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2의 4제곱을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5를 한 덩어리로 AC에 할당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2가지씩이니까 여기는 몇 가지? 4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2의 4제곱을 한쪽으로 다 주고 5도 어느 쪽으로 주고 이렇게 될 거니까 2 곱하기 4가지. 따라서 b제곱이 3의 제곱일 때는 전체 10 빼기 4, 6가지가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2가 4제곱이나 있기 때문에 b제곱을 2의 4제곱, 즉 4의 제곱. 그럼 b가 4가 되는 경우잖아요. 또 다른 경우다 말입니다. 요거 가지고 또 해보면 되겠죠. 자, 2의 4제곱을 가져갔으니까요. a 곱하기 c는 어떻게 돼? 남아있는 3의 제곱과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조 자체가 바로 위에 있는 녀석과 거의 똑같습니다. 숫자만 다를 뿐. 한번 해보면 약수의 개수는 3 더하기 1에서 3 곱하기 2니까 다 쓰자. 3 곱하기 2니까 6개가 될 거고요. 이때 서로소인 경우는 이 구조가 똑같죠. 3의 제곱을 한쪽으로 주고 5도 한쪽으로 주면 되니까 요것도 4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구하는 개수는 6 빼기 4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이냐? 아니요. 지금 제곱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3도 2개였고 2는 4개였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뭘 했냐면 2만 써보고 3만 써봤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섞어서 b제곱을 2 2번 쓴 거랑 3 2번 쓴 거, 즉 6의 제곱으로 봐도 되겠죠. 그럼 b가 6일 때가 되겠네.
하면 남아있는 게 또 a 곱하기 c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자 2의 제곱을 썼으니까 남아있는 건 2의 제곱과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a 곱하기 c가 2의 제곱 곱하기 5라는 녀석은요 바로 위에 있는 이거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더 계산 안 해도 이 녀석은 두 가지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모든 경우가 마무리가 됐어요. 돌아가면 첫 번째 22가지, 그 다음에 10가지, 그 다음에 6가지, 그 다음 2가지, 2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29번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와 이거는 밑줄 칩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같은 종류의 5개의 사탕. 그러면 여기서 감을 좀 잡아야 되는 거는 같은 종류를 나눠줄 때는 몇 개를 가져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중복 조합 유형으로 갈 건데 더 읽어볼게요.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관론을 보면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대요. 사탕을 나눠주는데 안 줘도 된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자. 가는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답니다. 지금 3명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못 받으면 못 받는 학생이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 되겠니? 적어도 한 명 못 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 남김없이 나누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못 받는 사람은 3명은 불가능하죠. 3명이 다 못 받으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1명이거나 2명이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가족권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조권은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이래. 결국은 초콜릿을 몇 개 받았냐에 따라 이제 사탕을 더 줄 거거든. 근데 그 합친 개수가 2개 이상은 돼야 된대. 개수를 세가면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래서 가족권으로 다시 가서 케이스를 나눠볼게. 첫 번째는요. 못 받는 학생이 1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못 받는 학생이 1명이다. 그럼 뭘 결정해야 되죠? 누가 못 받을 건데, 초콜릿을 누가 못 받을 건데 결정해야 되지, 그치? 이거를 결정합시다. 결정. 하는 방법은 3명 중에 1명 골라가지고요. 너는 초콜릿 못 받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좀 가정하기를요. 여기 3명을 우리가 X, Y, Z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3명을 X, Y, Z 이렇게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중에 그 3명 중에 1명을 고르는 방법이니까 그 3가지 중에 우리 예를 들기를 A랑 X랑 Y랑은 받고 Z가 못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3가지가 결국은 X가 못 받는다, Y가 못 받는다, Z가 못 받는다 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Z가 못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초콜릿은 서로 다른 3개가 있으니까 아까 함수 형태처럼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게요. 초콜릿 서로 다른 3개 초콜릿이니까 X, Y, Z라고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요. 방금 3명 중에 1명은 못 받는다고 결정했으니까 X랑 Y는 받을 거고 Z는 지금 못 받는 상황이야. 그쵸? 자, 여기서 X랑 Y는 이제 받긴 받아야 돼. 초콜릿 몇 개 있죠? 3개 있죠? 3개를 어떻게 받아야 돼? 한 명한테 3개를 다 줄 수는 없잖아. X, Y는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개수를 나누면 2개 하나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2개 하나. 그럼 그 방법의 수는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네. 뭐냐? 일단 전체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초콜릿, 서로 다른 초콜릿을 X, Y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줘. 그러면 X한테 몰려줄 수도 있고 Y한테 몰려줄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사람 X, Y 2명 중에 초콜릿 X, Y, Z를 받을 3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잖아. 또는 초콜릿 X를 2명한테 나눠주는 방법, 아까 했던 거 2가지.
요거 나눠주는 방법 두 가지, 요거 나눠주는 방법 두 가지, 요거 나눠주는 방법 두 가지. 이게 총 8가지가 존재해요. 맞지? 그런데 X, Y라는 사람은요, 아까 Z가 못 받는 사람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X, Y는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돼. 그럼 어떤 경우만 제외하면 되냐면 X 쪽으로 모두 주는 경우와 Y 쪽으로 모두 주는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6가지가 존재한다. 자, 다시 못 받는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해 놓고요. 나머지 2명은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되니까 2개 하나로 쪼개주는 방법이 6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정하고 초콜릿 나눠주는 것까지 했어요. 구분을 하자면 여기는 초콜릿 나눠준 거야. 초콜릿 나눠준 거예요. 이제 사탕 5개를 나눠줘야 되겠지? 사탕 5개.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초콜릿을 2개 하나를 나눠 가졌으니까 2개 받는 사람을 A라고 표현하고 하나 받는 사람을 B라고 표현하고 0개 받는 사람을 지금은 Z인데 그거를 C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초콜릿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사탕을 집어넣을 건데 사탕을 줄 건데 나 조건에 따르면 초콜릿과 사탕 개수를 합해서 2 이상이 돼야 된대. 최소한 2를 만들어야 된대.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필요한 사탕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A는 사탕수 몇 개 필요하니? 없어도 되지. 왜냐면 초콜릿 이미 2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사탕의 개수는 0개 이상이기만 하면 돼. B는 이미 초콜릿을 하나만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합쳐서 2개는 만들어야 되거든. B는 사탕을 하나 이상은 받아야 돼. C는 하나도 못 받은 녀석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은 받아야 돼. 이런 구조가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뭐 하냐? 지금 사탕 나눠주고 있어요. 하면 2개 받은 사람과 초콜릿을 2개 받은 사람과 1개 받은 사람과 1개 받은 사람의 사탕 개수를 합하면 이거는 일단 5개는 만들어야 돼. 남김없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초콜릿을 2개 받은 사람은 사탕이 1개 있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 받은 사람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고 초콜릿을 못 받은 사람은 사탕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돼요. 민규야, 이거 무슨 유형이니?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바꿔요? 0개부터 가능해야 중복조합 공식을 쓰는데 여기 뭐가 문제냐? B랑 C가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B를 B' 더하기 1, C를 C'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의미는 미리 하나 주고 미리 2개 주고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랑 같죠. 괜찮죠? 이랬을 때 B'은 0부터 C'도 0부터 이렇게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1 C' 더하기 2 해서 5를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면 되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2를 만족하면 되겠구나. 이때 이제 A와 B'과 C'은 0 이상이니까 드디어 중복조합으로 적용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3H2 이렇게 되겠네요. 선진아, 3H2 계산 어떻게 해? 5C 4C 4C2 얼마야?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못 받는 학생을 사람을 결정하고요. 초콜릿 나눠주고 방금 사탕 나눠주는 경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못 받는 학생 사람 한 명 결정하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초콜릿 나눠주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사탕 나눠주는 거 6가지. 이렇게 되겠죠. 108.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났네요. 못 받는 사람을 한 명이라고 정했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존재하더라. 두 번째는 못 받는 사람이 몇 명? 2명일 때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사람 2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하는 방법은 3명 중에 니네 둘은 초콜릿 못 받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그 중에 아까처럼 또 해볼게요. 초콜릿 X, Y, Z라는 초콜릿인데 여기서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받는 사람을 그냥 X라고 하고 나머지 Y와 Z는 못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결국은 뭐야? X한테 몰빵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한 가지야. 초콜릿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3개 받은 녀석을 A라고 하고요. 사실은 그냥 X, Y, Z로 해도 되네. 빵개 받은 녀석은 지금 B, C 이렇게 또는 그냥 3개 받은 녀석 X 그 다음에 빵개 받은 거는 Y, Z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면 그 옆에다가 필요한 사탕의 개수를 또 적어볼게요. 3개 받은 사람은 초콜릿 3개 받은 사람은 합쳐서 2개 이상이면 되니까 얘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B와 C는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받는 사탕의 개수를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A와 B와 C 이렇게 합쳐서 5개가 돼야 되는데 A는 없어도 되고 B는 2개 이상, C도 2개 이상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나요? 그럼 아까 했듯이 B는 B' 플러스 E, C는 C' 플러스 E 이렇게 될 거니까 생각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E 플러스 E는 4니까 넘어가면 1 이렇게 되겠네. 이때 이제 A와 B', C'은 0 이상이라고 되겠다. 해서 중복조합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면 정리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3H1 이렇게 되겠고요. 얼마? 3. 자, 그러면 정리하면 초콜릿 못 받는 사람 결정하고요. 그러면 한 명 받을 거니까 초콜릿 3개는 그 한 명한테 다 갈 거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제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이 3가지야. 따라서 3가지, 초콜릿 1가지, 사탕 3가지. 그래서 9가지 경우. 하면 못 받는 사람이 한 명일 때와 2명일 때 합쳐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자. 그 다음에 30번. 30번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x는 1부터 5까지 가지고 있고요. x에서 x로 보내는 f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가조건은 1, 2, 3끼리의 크기 관계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4와 5의 크기 관계야. 그지? 그런데 나조건 잠깐만 보면요. 등호는 없고 그 다음에 5를 넣은 것보다 4를 넣은 게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가조건을 또 거꾸로 보면 얘는 1, 2, 3 순서대로 크기 관계가 있어.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부등호가 존재하면 뽑기, 조합으로 접근하고 여기서 등호가 있다 그러면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중복 허용으로 본다.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야. 이런 개념으로 갈 거야. 알겠죠? 좀 이따 해결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조건을 봅시다. F 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B가 나오고요. 반대로 B를 넣으면 A가 나옵니다. 서로 이제 교차, 크로스하는 관계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존재한대요. 이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재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다에서부터 A, B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넣었을 때 서로 교차해서 나오는 녀석들이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원소라고 했으니까요. 1부터 5까지 중에 2개겠지? 가정하기를 B가 더 크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뭐 A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면 상황이 이제 뒤바뀌어서 나오겠죠? 상황은 똑같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에서 A, B에 해당하는 2개 원소를 잡아줄 건데 그 2개 원소가 가를 만족하는 1, 2, 3에 있는지 아니면 나를 만족하는 5, 4에 있는지 또는 뭐 쪼개져서 있는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표현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방금 설정했던 A와 B 녀석이 가조건을 만족하는 데 있다라고 해봅시다. 둘 다 가조건에 만족하는 데 있다 그러면 우리 뭐 써야 되냐면 1, 2, 3 중에 써야 돼. 맞지? 1, 2, 3 중에. 그러면
요거 A, B 가지고만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1, 2, 3 중에 보낼 거니까 1, 2, 3 중에 1, 2, 3 요렇게 이제 1, 2, 3 중에 A, B를 골라서 보낼 건데 우리 가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지금 B를 더 큰 걸로 가정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작은 걸 넣은 게 더 작아야 돼요. 큰 걸 넣은 것보다. 이게 성립합니다. 자, 근데 다조건에 따라 A를 넣은 결과는 B고요. B를 넣은 결과는 A라고 했단 말이죠. 요게 다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이야. 오케이? 다에서 주어진 조건. 그런데 가정하기를 우리 어떻게 했어요? B를 더 큰 걸로 가정했단 말이야.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요렇게 되는 상황이야. 부등호 방향이 어때? 모순이 생겼죠. 지금 이게 만족되려면 요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B가 크다에 지금 위배가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어. 그럼 뭐가 문제냐면 A랑 B랑 두 원소가 가조건을 만족하는 1, 2, 3 중에 둘 다 들어있다? 그건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 케이스는 이제 끝나는 거죠. 버리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A, B 두 원소가 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다 둘 다 들어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나는 4랑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이제 볼 거야. 그럼 두 가지만 보고 갈게요. 방금처럼 또 봅시다. 4랑 5에서 F를 4랑 5로 보낼 건데 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해서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4를 넣으면 5가 나와야 하고 5를 넣으면 4가 나오는 경우야. 요걸 한번 써볼게요. 다 조건에 따르면 요거 다 쓸게요. 다 조건에 따르면 1보다 크고 FO가 4를 넣은 게 제일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대로 가보면 적어놓고 할게요. 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B가 더 큰 녀석으로 가정했으니까 5라는 녀석을 우리가 B로 잡아주고 4라는 녀석을 A로 잡아주면 다시 한번 써보면 다에 따라 B는 FB는 A였죠. A는 4가 될 거고 FA는 B였는데 B가 5가 됐죠. 와, 그래서 크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 와, 성립하더라. 아까는 모순점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정해졌어요. A는 5고 B는 4다. 그리고 정해놓고 갈게요. 해서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조건을 만족하는 AB가 나에 들어있으면, 즉 4 또는 5로 들어있으면 이때는 A는 5로 정해지고 B는 4로 정해지더라. 그렇다면 F에 5를 넣은 거는 FA가 B가 되니까 4가 될 거고 F에 4를 넣은 건 5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정됐어요. 그래서 4와 5는 끝났어. 그러면 1, 2, 3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1, 2, 3에 대한 해결을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1, 2, 3, 4, 5 다 씁시다.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방금 5는 4로 가기로 했고요. 4는 5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결정된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F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 애들은 이만큼 1, 2, 3 원소들입니다. 1, 2, 3 원소는 가조건만 만족하면 되죠. 그치? 가조건만 만족하면 돼. 근데 가조건이 뭐죠? 1을 넣은 값과 2를 넣은 값과 3을 넣은 값이 크기 관계가 뒤바뀌진 않지만 등호는 성립했었어. 아까 뭐라고 접근했었지? 중복 조합으로 접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2, 3을 보낼 건데요. 제약은 없습니다. 크기 관계만 있으면 되니까 이만큼에 보내면서 중복 조합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도착하는 원소 5개 중에 출발하는 원소 1, 2, 3 3가지에 대응될 녀석을 3개를 뽑아주면 되는데
크기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으로 뽑을 거고요. 등호가 가능하니까 중복 허용됩니다. 따라서 1, 2, 3을 할당하는 방법은요. 5개의 원소 중에 3개의 원소를 중복 조합으로 뽑는다. 계산은 7C3 7C3 얼마예요? 765 3팩토리얼 35 네. 765 3팩토리얼 오케이 765 3팩토리얼 따라서 여기는요 4와 5는 이미 결정이 됐는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의 수는 이 녀석이 되겠다 35가지 요거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A, B가 각각 4, 5를 할당했을 때 나머지 1, 2, 3을 할당하는 방법까지가 다 우리 F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자. 아까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1, 2, 3에 다 들어있을 때를 봤고 AB가 두 번째는 4, 5에 들어있을 때를 봤어요. 그렇다면 작은 녀석 A는 여기서 어떻게 했니? A는 가를 만족하는 1, 2, 3 중에 있다라고 보고요. B는 나를 만족하는 4, 5 중에 있다라고 봅시다. 알겠죠? 그럼 조금은 복잡해지겠지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슈. A를 결정하고요. B를 결정했을 때 A를 결정하고 B를 결정했을 때 그러면 FA는 얼마가 되고 FB는 얼마가 되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건 최종적으로 몇 개가 되는지 이렇게 세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A는 가조건을 만족하는 1, 2, 3에 있었으니까 뭐 1부터 한번 가볼게요. 1일 때 B는 4, 5 중에 있으니까 B가 4일 때 그러면 2일 때 이렇게 하자. 1일 다 할게요. 1일 때 5 그러면 A가 2일 때 4, A가 2일 때 5 아니 맞죠? 5 그 다음에 A가 3일 때 4, A가 3일 때 5 모든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쵸? 총 6개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조건에 의하면 다조건은 아까 뭐였냐면 F에다가 A를 넣으면 B가 나오고 F에다가 B를 넣으면 A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FA는 옆에 있는 4가 되어야겠죠. B가 나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FB는 1이 나와야겠죠. 이거 다 씁시다. 그러면 FA는 5가 나오고 FB는 1이 나오고 그래서 뒤집어서 쓰면 되겠네요. 4, 2, 5, 2, 4, 3, 5, 3 이렇게 그래서 이 6가지 경우가 다 만족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쭉 가볼게요. 자, 써보면 A가 지금 1이니까 요 녀석이 F1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녀석이 F4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F4에 해당하는 걸 가만히 봐요. 여기가 다조건에 따르면 1보다 크고 F5가 4가 제일 크거든. F4가. 그러면 F4가 1이 될 수 없잖아. 맞죠? 1보다 커야 되는데 1이 될 수 없잖아. 이거는 안 돼. 되겠죠. 버리고요. 그래서 안 돼. 이거는 버려. 이렇게 번개 칠게요. 안 돼. 모순. 같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줄도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아직 A가 1이니까 F1이고요. 그럼 벌써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왜? 역시 다조건으로 와보면 1보다 F5가 커야 되거든. 얘는 상관없구나. Sorry. 그 옆에 걸 합시다. 이건 적어놓고 F1이 5가 되는 건 문제가 없죠. 있니? 없죠. 가조건은 F1이 5가 되면 나머지도 다 5로 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FB가 1이다. 요 옆에 써볼게요. B가 지금 5니까 F5가 1이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네. 다시 다조건으로 가보면 F5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F5가 1이다 라는 조건이 또 나왔으니까 이것도 모순. 이렇게 되겠죠. 이런 흐름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또
요놈 4는 f에 2를 넣은 거고요. f가 4가 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b가 4니까 f4인데 이렇게 되면 또 다조건으로 가볼게. 다조건으로 가보면요. f5는 1보다 크다라고 했고 그거보다 f4가 커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f4가 2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f5는 여기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거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대로 다 달아놔 볼게요. FA니까 F2, 여기는 F3, 여기는 F3. 그리고 여기는 F5, 여기는 F4, B를 집어넣고 있어요. F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볼 건데 집어넣는 애가 2, 3 뭐 이런 애들은 지금 가조건이 있는 조건만 만족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오른쪽 봐봐. 5, 4가 문제인데 F5가 2면은 일단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여지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F4가 3이면 F4가 F5보다 크고 F5는 1보다 커야 되니까 F4가 3이면 여지가 있어. 왜? F5가 2가 되면 되니까. 마지막 F5가 3이면 1보다 크니까 F4가 또 여지가 있겠죠. 와,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각각 해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녀석을 1번 케이스, 이 녀석을 2번 케이스, 이 녀석을 3번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해결을 봐볼게요. 1번 케이스. 1, 2, 3, 4, 5 1, 2, 3, 4, 5 이거는 몇 번 써야 되니까 그냥 카페에서 쓸게요. 자, 1번 케이스입니다. 일단 고정적으로 가는 건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2는 5로 가야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2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놨어. 자, 그러면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얘네들을 할당을 해봅시다. 먼저 1, 2, 3 한번 볼까요? 얘네들을 보내야 되거든. 그치? 그런데 1, 2, 3은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봐봐. 2는 5로 가야 돼.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1은 지 맘대로 가면 되죠. 어차피 2가 간 곳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은 5군데. 2는 같고, 그러면 3은 어디로 가야 돼요? 3은 2가 간 곳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5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얘는 한 군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은 무조건 정해지는 거고 1이 갈 수 있는 게 5가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은 1, 2, 3을 보내는 방법은 5가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4, 5. 5가 이미 갔으니까 이제 4가 가면 되겠고요. 4, 5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면 4를 집어넣은 것은 5를 집어넣은 것보다 큰 데로 가야 돼. 그 5를 집어넣은 게 2니까 5보다 큰 쪽은 요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맞니? 그래서 4를 보내는 방법은 5가 2로 갔으니까 F5보다 큰 3, 4, 5 세 군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15가지가 되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로 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3은 4로 가고요. 위에 거 보고 다시 해볼게. 3은 4로 가고 그 다음에 F4가 3이니까 4는 3으로 가고 여기 이제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럼 똑같이 1, 2, 3을 보겠습니다. 1, 2, 3은 요 덩어리인데 아까 크기 관계가 중복조합이었죠. 그래서 3이 4로 가면요. 와, 1, 2는 여기 중에 두 군데로 가면 돼요. 어차피 3이 제일 큰 4로 갔으니까 그래서 1, 2가 가는 방법은 4개 중에 얘네 둘이 갈 두 군데를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미 3이 제일 큰 데로 갔으니까 크기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고 중복 허용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맞니? 그래서
곳이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아직 안 끝났죠, 그죠? 4, 5, 4가 3으로 갔으니까 5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 근데 우리 나 조건에 따르면 여기 4, 5는 나 조건에 따르면 F5보다 F4가 커야 되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F4보다 F5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F4가 3으로 갔으면 5는 여기 둘 중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5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0가지 이렇게 되겠죠. 끝났어요? 4가 3, 3이 4. 여기 개수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1, 2는 3, 4개 중에 2개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4, 5, 5는 sorry. 하나를 안 했죠. 뭐냐면 다 조건에서 다시 올라가 볼게. 나 조건에서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그지? 이미 두 가지를 다 세버렸는데 마지막에 보면 다시 4가 3으로 갔으니까 5가 갈 수 있는 게 1, 2, 4가 간 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1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은 제외해야 되니까 2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한 군데. 그러니까 이걸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 5는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를 조정할게요. 여기는 10 곱하기 1이니까 10군데, 10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개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옆에다 갈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3은 5로 가고요.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3은 5로 가고 그 다음에 5는 3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비슷하게 해석을 해보면 1, 2, 3은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고요. 어머나 얘가 3이 5로 가면 1, 2는 또 지 마음대로 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1, 2가 가는 방법은 선진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3이 간 곳이 5니까 5 이하로 아무거나 두 개 골라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게 순서만 지켜주면 되니까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생각 없이. 그래서 5개 중에 2개의 중복 좋아. 얼마야? 15. 응? 아니요. 얼마? 15. 맞아요. 이거 62 그래서 10. 그 다음에 4, 5를 결정을 해볼 건데요. 지금 5가 3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4는 그거보다 큰 데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4는 5가 간 거보다 큰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5가 3으로 갔으면 4는 4 또는 5로 가야겠죠. 그래서 4가 가는 방법은 4 또는 5 두 군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30가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가 좀 많았죠, 그죠? 우리 정리할 것들을 챙겨보면 나 조건에 다 들어가 있을 때 35가지. 그 다음에 A, B 쪼개져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